시작 괜찮나? 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교육 서비스업에 16년 정도를 몸 담아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학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들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많을 것 같아서 혼자 촬영하면서 좀 정보를 많이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원 마케팅이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아마 원장님들이 연간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을 마케팅에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일단 실패를 한다는 게 기준이 지금 필요한데, 마케팅을 했을 때 실패했다라는 것은 즉 매출이 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은데,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인스타와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스타랑 블로그는 우리 학원 소식에 대해서 알릴 수 있을 만한 이제 소통 채널인 거죠. SNS라고 하는 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거니까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채널인 건데,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생산자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적용을 좀 해보면, 학원에서는 수업이라는 상품이 있겠죠. 그러면 수업을 전달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전달이 사실은 구매예요. 구매.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인스타와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것은 마케팅에 필요한 일부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핵심은 고객에 있습니다. 이제 생산자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다고 했을 때 이 고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종류를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본다면, 소비자의 경우는 저희가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우리 학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소비자는 아직 우리 학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할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즉, 잠재 고객은 우리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 학원에 대해서 일단 알리는 것. 두 번째 종류가 그냥 고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업, 우리의 상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고객이 됐다라는 것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수업이, 우리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고객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재구매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마케팅의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단골 고객인데요. 고객이 재구매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도 한 군데를 간다고 하면 매일같이 그 카페를 간다, 우리가 단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골 고객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 어느 정도의 실수라든지 잘못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고객들을 얘기를 하는데, 단골이라고 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였어요. 우리 좀 친해졌으니까, 우리를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수는 수용해줄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선을 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꾸준한 무언가로 계속 유지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꾸준한 무언가가 뭐냐면, 만약에 친절할 거다라고 하면 꾸준히 친절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꾸준히 친절하다가 초반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안심을 하게 돼서 그 꾸준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분이 일단 나쁘겠죠. 그래서 단골 고객에게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그 또한 마케팅이 되겠죠. 학원 마케팅이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홍보랑 광고의 차이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 홍보라고 하는 거는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고객의 종류에 좀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홍보는 아무래도 소비자, 일반 소비자, 잠재 고객에게 적합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광고로 넘어가 봤을 때, 광고는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예요. 광고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등록을 유도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광고는 돈이 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우리를 알려서 구매까지 하게끔 하는 그게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와 광고의 차이를 좀 아시면 우리 고객, 잠재 고객, 경험했던 고객, 단골 고객에게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더 판단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학원 마케팅이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예요. 우리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업이 누구한테 맞는지, 누구한테 필요로 한지, 누가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알게 되고 나면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라는 기획 그리고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오셨다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건 없군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건데 우리는 당장 그런 수업이 없으니까 등록을 시키지 못하게 되고요. 학부모님은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아마 나가실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마케팅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이에요. 누구와? 고객과요. 그래서 고객이 오셨을 때 우리 수업은 지금 이런 수업이 아니지만 고객이 원했던, 필요로 했던 수업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다 하시면 그걸 종합하셔서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의 종류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에 맞는 방법, 그래서 홍보와 광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여기까지 다 보셨다고 하는 건 잠재 고객에서 고객으로 넘어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진짜 내공과 경험에 기반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